안녕하세요. 호주 유튜버 엘리트 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2022년 2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여기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 정확하게는 로건 카운슬에 있는 이글 스포츠 컴플렉스 축구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를 한 게 브리즈번에 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거진 한 3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죠.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축구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가지고서는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남자 성인의 경우에. 제가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사무직이죠. 사무직. 부동산업이라는 것도 사실 사무직이니까. 그래서 일요일에 한 번 축구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요. 운동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운동을 더 해주던가 노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해주는 거는 축구 이외에는 별로 하고 싶은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 테니스 정도. 골프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요. 골프를 잘 치면 재미있겠죠. 근데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당구 잘 못 치는 사람은 당구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도 잘 못 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보다는 테니스는 재미가 있어서. 근데 테니스는 또 이렇게 번거로워요. 하기가 코트 예약해야 되고 사람이 신경 써줘야 되고 또 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서 가야 되고 반면에 또 어떤 운동 효과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축구는 뻥뻥 차면요 잘못 차는 게 없잖아요. 무슨 라인 밖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공을 잘못 찼다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데, 테니스는 네트에 맨날 걸리면 상대방도 짜증이 나죠. 그래서 네트를 걸리지 않게 신경을 써가지고, 아니 운동을 하는 목적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신경을 또 써야 돼. 네트를 넘기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저는 축구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한테.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할 거는 거의 없고, 똥볼 차는 거나 업사이드 그거 빼놓고는 그렇게 잘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축구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이제 축구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주에 있으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지방 관리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일당 200~300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굳이 운동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죠? 그래서 돈 벌려는 사람은 또 운동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40대 중후반 나이는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몸 관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운동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을 확실하게 해줘야, 그래야지 몸이 최소한 망가지는 거를 조금 지연시킬 수가 있지. 만약에 그것도 안 해주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미 좀 망가졌어요. 이미 좀 망가졌고, 자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맨날 자고, 그 다음에 과식하고, 술 담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이제 그쪽은 아닌데, 이제 불규칙한 식사, 과식,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회장님이 또 이렇게 계속 나오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정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축구 때문에 돈을 못 벌거나 적게 벌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던 일에 진도가 안 나거나 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인 거죠. 건축에서 버팀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건강이니까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로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뭐 극대화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면역력을 최소한도로 유지시키자. 그러려면은 축구와 같이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다음에 발을 차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확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축구를 차게 되면 발을 차면서 혈액이 발끝으로 쫙 몰리면서 온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만약에 평상시에는 이 심장이 돌리는 거죠. 심장 펌프에 의해서 혈액이 돌아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온몸의 근육, 중력, 원심력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혈액이 막 휩쓸려 다니면서 이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축구에 있어서도 단점은 이제 다치는 거, 특히 뭐가 부러지는 거, 뭐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뭐 인대가 끊어진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위험 요소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조심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쟤보다 더 잘한다 이런 거를 고집하지 않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프로 축구 선수가 아닌데 내가 쟤보다 축구를 잘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기분은 좋을 수 있죠. 아, 내가 쟤보다 축구 잘하고 나는 한 골을 더 넣어서 오늘 MVP가 되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축구 선수다. 좋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다치는 거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자기는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그런 말에 또 괜히 휩쓸려 가지고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 다쳐서 병원 신세가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괜히 그 인간 얘기 들어서 내가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다쳤다. 근데 다치는데 너무 괴롭고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내 꿈과 목표와 비전, 희망이 다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래버리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축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에서도 이제 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3년 동안 여기 축구부에서 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기를 그만두고 딴 데 간다는 게 그게 조금 맞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하는 골드코스트 운동 모임은 한인들만의 또 모임이 아니라 다국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경험일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고 재밌는 경험이지만 그거는 또 이제 사고의 위험성도 더 높고 또 이 서양 애들 이 나라에 또 자존심이 달려있죠. 나는 한국인, 너는 중국인, 너는 러시아인, 너는 독일인. 특히 이제 유럽 축구 하는 애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유럽 축구 이제 선진국에서 왔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아시아인들한테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 아시아인들보다도 못한 축구를 한다는 거는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또 이제 그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치기가 더 쉽죠. 어쨌든 당장은 제가 집을 고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축구하는 걸로 지금은 만족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좀 여유로운 상황이 되면은 운동을 좀 더, 축구를 한 번 더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운동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저는 일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축구를 한 번 하는 걸로 일단은 만족하고, 부족한 운동량은 레노베이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집을 고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거든요. 대신에 좀 더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집 고치는 속도를 높여야 운동량이 좀 충분히 되지, 지금처럼 뭐 만만대로 이렇게 하다가 뭐 힘들면 쉬었다 하고 뭐 지치면은 또 하다 말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진도도 안 나가고 운동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축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부동산 이제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이 축구 또는 운동시설과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축구장 옆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로건 카우스 옆에 있는 우드리지에서도 축구를 곧잘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맨스필드, 이글 스포츠 센터로 가고 있는데, 맨스필드에서도 축구를 매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저도 우드리지에다가 집을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거기가 뭐 우범 지역이기는 한데 뭐 난민들도 많이 살고, 아프리카 난민들, 그 다음에 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살고 범죄율도 높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싱글 남자니까 뭐 그런 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이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가 이거보다 더 비쌀 테니까, 뭐 이런 그 사고방식으로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를 막상 가보니까 이제 제 기대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뭐가 틀리냐면, 첫째로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살려고 했던 게 2021년도 이제 중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물론 지금 더 비싸지만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 전략은 땅을 1200스퀘어 이상 되는 거를 사서 나중에 서브 디비전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시세 차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200 이상의 땅을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 그리고 1800 뭐 이렇게 2000 가까이 되는 거는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땅 가격이, 집 가격이 한 65만 불, 좀 비싸게 하면 한 70만 불, 뭐 이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 말만 따라 티코 살려고 갔다가 그랜저 뽑는다고, 처음에는 이제 투자용으로 한 3-4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사자니, 그걸 살 바에는 차라리 한 5-60만 불 주고서 서브 디비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보자. 아니, 5-60만 불도 아니었어요. 한 4-50만 불 주고서, 최소 10에서 15만 불 더 주고 서브 디비전이 가능한 집을 한번 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런 거가 별로 없죠. 있어도 누가 금방 채가죠. 자, 그러면은 대신에 어떤 물건이 있냐면, 그거 타운하우스 매물이 있는 거예요. 타운하우스. 근데 여러분, 타운하우스 조닝의 매물들은 개발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부지일 수가 있어요.
타운하우스가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제값을 받기도 힘들고, 반면에 건축비는 일반 하우스 건축비에 최소 1.2에서 1.3배, 1.5배도 듭니다. 왜냐면 타운하우스는 그 카운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 안전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뭐 타운하우스 부지는 또 타운하우스 부지니까 가격은 또 비싸고, 일반 하우스 부지에 비해서. 그렇다고 또 그거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니 또 제 경험과 기술과 자본력으로 또 개발이 안 돼. 완전 계륵인 거예요. 계륵.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팔려고 나온 매물들은 대부분 계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정말 가격이 싸고 좋은 매물 없어요. 예, 단적으로 얘기해서. 특히나 셀러 마켓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도 하루 만에 팔립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셀러 마켓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직업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하고 부동산 사이트하고 계속해서 서칭하고 검색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개발에 말하자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경험이 있으면 훨씬 좋고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식적으로 개발에 관련한 어떤 확실한 이제 그 내공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알아채고 하루 만에 계약서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과 지식과 경험이 준비가 된 사람만이 셀러 마켓에서는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놓쳤을 때는 그냥 막연히 그 기회가 좋았었는데 내가 놓쳤다, 나는 바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기회를 내가 잡을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단순히 돈이 있다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드리지에서 이제 서브 디비전을 할 만한 땅을 사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매물은 비싸게 팔리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스피드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과 스피드.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런 확신과 스피드, 자금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래서 항상 고민과 연구와 어떠한 그 방향을 결정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언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경쟁사회에서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는, 좋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거를 찾고 있다, 어떤 것을 살려고 한다, 이런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설령 그 물건과 기회가 와도 그거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한 두세 가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한 가지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 내가 서울에 가는 방향을 비행기만,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향으로 비행기만 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비행기표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KTX를 타고 간다든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뭐 심지어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뭔가 그런 세컨 서드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옵션, 세컨 서드 옵션이 없게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나는 비행기 타고 서울을 가지 못할 바에는 안 가겠다, 서울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뭐 근데 그거가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시드니에서 저는 집을 사고는 싶었는데 시드니 바닷가 쪽에서 내가 집을 사지 않을 바에는, 못할 바에는 안 사겠다라는 게 내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드니에 집을 안 사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장점은 있어요. 시드니를 쳐다볼 필요가 없죠. 저는 여기 브리즈번과 골코에서 이제 집중해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시세 차익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시드니에서 집을 한두 채 샀던 사람들은 다 최소 100에서 200만 불 이상은 벌었지 않습니까? 돈을. 근데 저는 한 푼도 못 번 거죠. 그 기회를 놓침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큰 성공을 못할 바에는 성공을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큰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작은 성공이라도 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자꾸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실패를 해도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 뭐 이런 식의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지난날의 성공이 있어야 그 다음 성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날의 성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마세요. 실패할 것 같으면. 참, 누군가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나서서 여러 사람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거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실패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차 운전을 할 때 실패해도 돼, 차 운전하다 사고 날 수도 있지, 뭐 장난해? 성공할 확률이 99%인데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에서 실패를 하는 거하고, 성공할 확률이 50%도 안 돼, 이거는 뭐 성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너무 없어. 그런 거를 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힘든 거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난하신 분들은. 반면에 부자인 분들은 너무 안전한 것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 큰 이득은, 큰 성공은 또 약간의 그 위험한 곳에서 발생하는 건데, 자기가 여유가 있고 뭐 안전한 사람이 계속 더 안전한 것만 하고 있어. 참, 그런 사람들은 돈을 뭐하러 버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거야. 근데 어쨌건,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위험 부담을 갖지 않고 안전한 짓들만 하는 사람은 별로 친하게 지내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그냥 꼴 보기가 싫어요. 평생을 안전하게 해와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성공과 부를 이루고, 정말이지 뭐 자산이 수백억, 뭐 수천억,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에도 원금 보장되는 투자를 하려고.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식을 위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자기 죽을 때 다 돼서는 좀 더 모험적인 사업을 해야지.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 걱정을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돈이 없으신 일반 대중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절대 위험한 투자나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기 힘들 것 같은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노십시오. 게임하면서.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성공할 게 확실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는 좀만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부터 위험한 사업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이길 확률이 적잖아요. 왜 비싼 맘 먹고 이길 확률이 적은 것을 하고 있어. 바보지 진짜. 비싼 밥 먹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돈은 못 번다고 해도. 그러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그거는 항상 이기는 게임이죠. 네? 내 건강을 더 보호하고 개선하는 거니까 실패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매력적으로 되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를 열심히 해봐요. 실패할 게 별로 없잖아요. 반면에 이익은 확실하죠. 청소를 열심히 하면 기분도 좋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런 걸 하지 않고 쓸데없이 그 위험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현금 한 20억 30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찬성합니다. 뭐 2, 30억 현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뭔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하든가 그게 낫지. 근데 여유 현금은커녕 빚이 뭐 몇 억에서 몇십억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 사람은 그냥 뭐랑 똑같냐면 나는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저는 그냥 내 재산을 남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부자와 이 나라 공무원들한테 나는 내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나의 이 소중한 자금을 국가 발전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위한 발전에 써 주십시오. 제 돈을 기부합니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여유 현금이 없어요. 여유 현금이 있으면 빚부터 갚지. 여유 현금이 어딨어. 그리고 빚을 다 갚았으면은 내가 필요한 부동산을 사지. 예를 들면 뭐 상가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든지 창고든지. 지금 창고가 필요해요. 창고가. 근데 창고를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창고를 렌트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꾸 이쁜 집이 자꾸 창고가 되어버리니까 창고 물건들도 어쨌든 필요한 물건들이거든요. 그 창고에 넣어야 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집에다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창고가 되는 거야, 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다시 공부하고 다시 생각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인생이라도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결과들이 뭐 나빴던 것만은 아니에요. 좋았던 것도 있죠. 호주에 온 것도 좋은 선택이었고, 그러나 저는 더 좋은 선택을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리고 또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해야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이렇게 축구를 가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대부분 99% 이상 이득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축구를 2번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2번까지는, 근데 이 축구가 왜냐면 하고 나면은 하루 이틀은 몸이 욱신욱신 거려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100%의 컨디션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잠도 좀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4, 5일을 욱신거리면서 사는 거야. 이게 업무에 지장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건강에는 좋다. 매우 좋다. 골코에 어떤 운동 모임이 있으면 테니스를 좀 치려다가 잘렸거든요. 몇 번 안 나갔더니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는 어차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테니스는 일단 포기하고, 골드코스트에 이제 족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풋살 모임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집을 고치는 거에 스피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은 전혀 편집을 못하고 그냥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편집을 좀 해서 구독자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도 모으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모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우리의 비전, 꿈,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채널이 되면 좋겠어요. 뭐 재미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재미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채널에 제 영상을 듣고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언가 현실 속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어요. 또 그런 걸 목표로 저도 좋은 정보와 지식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호주에 오시면, 뭐 한국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호주에 오시면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축구 모임, 테니스 모임, 골프 모임, 뭐 그것도 뭐 한국인들만의 모임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들하고의 모임도 있고요. 그런 모임을 찾는 거는 뭐 썬브리즈번 같은 이제 한인 포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 같은 페이스북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만 돼도 운동 모임을 찾는 데는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스포츠 기반의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다,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거는,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20, 30대는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40대에서부터는 벌써 팔다리가 막 저려오고 붓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체력이 확 떨어지고, 뭐 기침이 잘 낫지를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쯤에는 이제 관리를 제대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관리를 제대로 들어가 준다는 게,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힘들기도 하고 한계도 있고 잘 안 돼요. 그런 거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규칙을 정하고서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됐으면 진작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다녔겠죠. 그런 어떤 규칙적인 굴레가 싫어서 이렇게 회사 뛰쳐나오고 이제 자영업을 하고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뭐 시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처방들을 막 내리고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예?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아침마다 체조를 하고, 그런 사람이면 성인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애초에 살도 안 찌고. 근데 살찌고 이제 비만 관리 안 되고 성인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약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스타일이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죠? 예. 또 뭐 꽂히면은 막 날밤 새서 하고, 맛있으면 배 터지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그 조언으로서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뭐 지침 시간, 규칙적인 뭐 패턴, 뭐 이런 얘기는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세기의 경이 있거나 마찬가지다. 소한테 한자문을 읽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실천하기 쉬운 그러한 이제 제안을, 그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처방을 해줘야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운동장 옆에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축구가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벌어져. 그러면은 축구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훨씬 더 쉽죠. 예, 문턱이 낮으니까. 저는 지금 보세요. 지금 축구하러 저희 골드코스트에서 로건까지 1시간 거쳐서 지금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에서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왜 안 가겠어요? 1시간 거리도 가는데.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뭐 그럼에도 저는 안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집이 뭐 골프장 안에 있다, 옆에 있다, 그럼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치기 싫어도 너무 그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다, 운동은 뭐 사람들한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운동 시설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저는 그런 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봐요. 무슨 뻔한 얘기, 열심히 뭐 운동하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런 조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와 관련된 것도 그 집수리를, 물론 내가 시간이 도저히 없다, 회사 다녀야 되고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여유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맡기세요.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 본업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대신에 맡길 때는요, 싼 가격에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싼 가격에 맡긴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할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싸면서도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99%가 없어. 1%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파산한 사람,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사람이 뭐 천사처럼 된 사람. 네,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오늘 그 방송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친구 나탈리가 전화가 와서 이 방송인데 실명 공개하면 안 되겠네. 나탈리도 영어 이름이니까 실명은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주제 결론은 뭐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꼭 한번 하시라. 특히 40대 이후에는. 그래야지 그게 이제 병원비 줄이는 거고, 그게 약값 줄이는 거다. 둘째는 그거가 실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라.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포츠 시설이 있는 그런 그 동네는 가격이 보통의 동네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슨 올림픽 스테디움 옆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또 내가 운동하는 거하고는 좀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스테디움 안에도 생활체육시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도 올림픽 주 경기장 옆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테디움 옆에 살면은 그 스테디움 안에 있는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지.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 나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스포츠 시설 옆에서 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동산과 스포츠 시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트K입니다.